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네. 지금 이례적으로 현대와 기아차가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사를 공개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다 보니까 예. 현대자동차가 선제적으로 이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를 했죠.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13종의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종 빼고는요, 한 12종 같은 경우는 다 국내산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 이제 소형 SUV, 코나 EV 2세대 요것만 사실상 이제 CATL 그러니까 닝더스다이 중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SK온이라든지 LG 엔솔 같은 이제 국내산 배터리를 쓰고 있죠. 그래서 한 종류 그러니까 EV, 코나 EV 2세대만 중국산 배터리를 이제 쓰고 있다 보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는 게 이제 포터 뭐 쓰냐 많이 끌시거든요. 요즘에 네. 포터 EV 같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SK온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산 배터리를 쓰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게 써져 있듯이 한 종만 중국 배터리 쓰고 있고 기아자동차도 공개했습니다. 이후에 5종 국내산 이게 2종 중국산인데 지금 보면은 뭐 레이 EV라든지 니로 EV 이후 2종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의 CATL 닝더스다이 거를 이제 쓰고 있고요. 예.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 EV6라 EV9 같은 경우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이거는 국내산입니다. SK온 그다음에 엔제 엔솔 이렇게 쓰고 있고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봉고 있습니다. 봉고 많이 또 끄세요. 봉고 전기차 쓰시는데 요거는 우리나라 거 쓰고 있습니다. SK온이라든지 LG 엔솔 거를 이제 쓰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BMW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BMW는 특징이 삼성 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마 아시겠지만 2022년도 12월에 BMW 회장이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이종 회장이랑 만났거든요. 예. 그때 이제는 우리 삼성 배터리에 대한 모종의 협약이 있었을 거다라고 시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BMW 전기차의 특징은 삼성 SDI께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중국 거도 씁니다. 닝더스다이 거 쓰고 있고 벤츠도 좀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벤츠도 사실 이제 좀 미루다가 이제는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저는 좀 의외예요. 왜냐하면 벤츠가 지금 보면 최상위 트림 같은 경우가 EQE, 그러니까 전기차 중에서 E클래스인데 350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파라시스 배터리를 네. 지금 쓰고 있다는 게 공개를 했거든요. 사실 전기차 중에서 E클래스, EQE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예요. 여기에 점유율을 보면 한 10위권에 있는 중국산 배터리를 썼다는 게 되게 의외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본다고 하면 AMG 모델도 썼습니다. AMG면 사실상 또 최상위 트림이거든요. 네. 거기에도 파라시스 거를 썼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놀랬고 그다음에 S클래스도 썼어요. EQS. S클래스는 다 아실 겁니다. 이제는 S클래스 중에서 전기차거든요. EQS도 사실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오히려 더 고가의 자동차에 그러네요. 이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외고 더 놀라운 게 마우바우가 있습니다. 예. 정말 최상단이죠. 그렇죠. 전기차 중에서 마우바우 N은 이게 우리나라 배터리 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닝더스다이 거. 물론 닝더스다이가 기술력은 뛰어난데 또 닝더스다이께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의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나머지 뭐 같은 경우 EQC, 뭐 EQA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NG 엔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SK온 이런 어떤 국내산 배터리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아스러운 게 최상위 트림으로 갈수록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외고 좀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예. 벤츠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간 대회비였던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여론? 네. 이 여론에 대해서 국내 배터리 업체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고 네. 이게 배터리 실명제가 도입이 된다면 국내 기업이 수혜를 볼 수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정부는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실명제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예. 업계에 이제는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해외의 어떤 교육 마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배터리 실명제를 이제는 할 거라고 이제 예고를 한 상태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체들 기술력이 더 좋기 때문에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력 최고거든요.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를 실명제니까 이제는 보고 산단 말이에요. 네. 예. 사실 저도 전기차 타지면은 제 차에 배터리가 뭐가 다른지 모릅니다. 이 정도란 말이에요, 사실상. 그러면 만약에 이제는 전기차 예비 수요자들이 있다 그러면 내 전기차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느냐 봤을 때 국내산 배터리가 들어가면 더 안심하고 사겠죠. 그래서 이제 국내산 배터리 3사에 대한 수혜가
느껴질 수 있다라고 이제는 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배터리 실명제가 된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이제 3원계 배터리가 더 인기를 얻을 가능성은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보여드린 것처럼 업체들이 지금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 네. 배터리 정보 공개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정부가 관련해서 대응책을 마련 중입니다만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사실상 이제 실명제를 통해서 이런 우리나라의 수혜적인 부분이라고 본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제 실명제가 들어간다 그러면 업황 자체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배터리 모든 게 캐즘에 빠진 상태입니다. 일시적으로 수요가 이제 떨어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굉장히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시잖아요. 예. 그럼 전기차 전반적으로 사실 수요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은 뭐 업황 자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호재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부분 해결책은 뭐냐라고 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예요. 이 신뢰 회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방 질문 주신 것처럼 네. 결국에는 업계 입장에서는 신뢰 회복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국에는 기술력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기술력은 결국 뭐냐? 화재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배터리가 개발돼야 되는데 바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 보통 얘기하죠. 지금 이제 액체 전해질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액체 전해질 때문에 사실 화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서 네. 미래의 기술은 이걸 고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가 아마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또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게 2027년 되면은 양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까지는 아마 상당한 캐즘 구간에 우리가 빠질 가능성은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가 해결책은 되는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7년에 양산이 되죠. 무엇보다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 그랬잖아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예. 이 전고체 배터리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대중화되려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대안으로 지금 해결책을 여기서 찾고 있지만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대응 방안 나오면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네. 티몬 위메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자구계약안이 오늘 법원 회생 절차 협의회에서 검증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자구안에는 이 구조조정 펀드안 등이 담긴 걸로 알려졌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하고 네네. 또 이 자구안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채권단의 이제 동의를 얻어야지만 사실상 예. 스무스하게 좀 진행할 수 있는데 일단 회상 절차 협의회가 오늘 오후에 열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이제는 구조조정 내용이 나올 텐데 일단 지금 이 회생 절차 협의회에 누가 나오냐면 TMF 당연히 관계자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고액 채권자 중심의 채권자 협의회가 나옵니다. 이 채권자 협의회도요. 이게 굉장히 나눠져 있어요, 사실. 뭐 고액 채권자 협의회가 있는 반면 일반 채권자 협의회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채권자 협의회가 다 나와서 얘기할 거고 정부 유관기관도 나와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프에 보시면 기업 회생 절차 과정이 나오는데 이 기업 회생이 신청이 들어갔죠. 이건 이미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난 29일에 들어간 상태고 그럼 법원은 이제 보존, 처분 및 이제 포괄적 금지 명령 지금 내린 상태고 여기에서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때 이게 회생 절차 개시하기 전에 이제 자율 프로그램이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채권자와 잘 해결해서 말 그대로 이제는 회생 가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자율협약이 지금 들어간 상태거든요. 만약에 자율협약이 끝난 다음에 이게 안 됐다. 자율협약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회생 절차 개시가 들어가고 회생 절차를 봐서 청산 가치가 높냐 존속 가치가 높냐를 따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건데 지금 요번에 협의회에 이제 티몬과 위메프가 가지고 나오는 이 TMF 자구책이 있습니다. 이게 예. 채권자들에게 이제 이번에 이제 공개가 될 텐데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구조조정 펀드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 펀드 운영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투자 유치를 합니다. 이런 채권단 앞서서 투자 유치를 해서 이제는 펀드를 구성하겠죠. 네. 이 펀드 금액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소멸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상환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3년 동안에 이제 두 회사를 이제 매각하겠다. 3년 안에. 그래서 이제는 구조조정 받고 이 펀드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회사를 다시 살려놓고 3년 후에 매각해서 나머지 금액도 갚아버리는 거죠. 네. 예, 이런 어떤 자구책을 지금 가지고 왔고 이번에 이제 눈에 띄는 자구책 중에 눈에 띄는 거는 구영대 대표의 제안은
거절한 상태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좀 말도 안 되지만은 구영배 대표가 그 가져놨던 자구책이 팀원과 위메프를 이제는 합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주주조합을 만들겠다. 한마디로 주주들,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있을 거고 채권자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주주로 뛰어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주주로 변환하는 거죠. 출자 전환처럼. 사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책임을 완전히 그냥 채권자들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일반 셀러들이나 일반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거는 시장에서 안 받아들일 거고 아마 이번에 이제는 자구책에는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구조조정 펀드가 아마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과연 이게 오늘 이제 회의에 열렸을 때 채권자들이 합의를 해줄지 그거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팀원과 IMF의 자구 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 또 합의 가능성까지 들어봤고요. 밥상 물가 얘기 한번 해보고 네네. 싶은데 지금 비상입니다. 폭염 때문에 과일, 채소 가격이 연일 오르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히트플레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히트플레이션에 의해서 뭐 폭염 때문에 뭐 채소값 굉장히 크게 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뛰고 있는데 지금 뭐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요, 일단 한 달 사이에 이제 채소값 오이 가격 같은 경우가요, 지금 이제 그래프 보이고 있죠. 예. 뭐 오이 같은 경우는 36% 이렇게 올랐어요. 거의 한 37% 오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청양고추 같은 경우가 62% 올랐습니다. 이게 56.2%. 네, 그렇죠. 올랐고요. 56.2% 이렇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는 12% 배추 이렇게 올랐거든요. 12.9%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네. 사실상 지금 굉장히 뭐 물가가 뛰고 있고 청양고추는 56%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사이에 굉장한 히트플레이션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크게 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소금, 설탕도 지금 불안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금도 크게 뛰고 있어요. 아마 가정주부님들은 다 아세요. 지금 뭐 설탕 사려고 그러면 너무 비싸서 못 산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7월 설탕, 소금, 뭐 소비자 물가 추이를 본다 그러면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매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뛰고 있고 특히 소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인건비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 처리령 같은 경우가 사실상 소금 생산 원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가격이 뛸 수밖에 없고요. 뭐 설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원료가 되는 사탕수수 작황 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과 설탕 가격 계속 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기온이 1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농산물 가격은 0.4%에서 0.5% 포인트 정도 인상 요지가 생긴다라는 이제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는 온도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은 크게 변동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뭐 시장에서는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중동 리스크까지 터지다 보니까 유가 당연히 오르고 국내 수입 물가 오르고 그러면은 또 시간 지나면 소비자 물가도 좀 오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면 시간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고 있는 거 수입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수입 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기름값이겠죠. 예.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가 지금 80달러를 넘어섰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82달러 선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달보다 계속 높아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유값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 석유값에 또 어떤 변수가 있느냐? 전쟁이죠. 지금 이란이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큰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유값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부는 이제 강화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경제 이야기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